안녕하세요. 윤니크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저도 되게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검색해 봤을 때 후기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랜만에 좀 사람답게 조금 화장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카메라를 조금 켰습니다. 우선은 저는 당시에 초음파를 받으러 가는 날도 되게 입덧이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 입덧이 없었는데 점점점 입덧이 생기더니 그날 아침에는 심지어 막 헛구역질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입덧을 한다는 것이 유산의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하루하루 입덧이 조금 생기길래 좀 안전한가 보다, 안심을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진짜 억울했던 게 진짜 가슴도 아픈 게 계속 지속이 되고 심지어 그날도 막 돌덩이 같이 엄청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지금 안전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의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임신 증상이 있다고 해서 유산이 아닌 건 아니다. 유산이 됐어도 증상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슬펐어요. 아니, 왜 나는 증상이 있었는데 심지어 하루하루 증상이 심해졌는데 왜 우리 아기가 그렇게 됐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억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검색을 해봐도 마음이 안 좋은 일이라서 그런지 후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어떤 유튜버 분의 영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얼마 쓰지 못한 우리 아가 초음파 앨범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기록을 좀 해놨어요. 보시면은 역전도 아직 안 하고 초음파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 피 검사가 되게 낮긴 했어요. 처음 1차 피 검사가 19.8, 이틀 후에 했던 피 검사가 52.9로 더블링은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초음파를 보러 갔을 때 이제 초음파 볼 거니까 피 검사랑 그런 거 임태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초음파 본 날을 기점으로 해서 피 검사도 안 하긴 했는데요. 제가 사실 남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저도 그 유튜버 분처럼 되게 많이 불안하긴 했어요. 물론 피검사 수치가 낮았어도 만삭 출산까지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은 많다고 들어서 저는 거기서 되게 희망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저처럼 피검사 수치가 낮다고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류유산이라는 건 정말로 이유를 찾을 수가 거의 없어요. 뭐 엄마가 힘들게 살았다 그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유산의 증상이라는 것도 정말 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 막 엄청 하혈을 했다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딱히 증상이 없는 유산이 더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배가 엄청 아프다거나 뭐 하혈을 엄청 한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임신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이 된 걸 보면 유산의 징후라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매주 가셔도 괜찮긴 한데 사실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음 임신을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몸을 만드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저도 그날부터 남편이랑 귀찮지만 매일 ABC 주스 갈아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모성 검사에서 받은 이상 징후는 저는 간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과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딱히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말로만 듣던 우루사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소파술 이후에 언제쯤부터 임신 준비를 다시 하면 되느냐는 의사분들마다 소견이 다르시더라고요. 여자 주치의분이셨는데 그 주치의 선생님에 따르면 소파술을 받고 그 다음 첫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배란이 한 번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아기가 생기면 완전 럭키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소파술 진행 후에 생리 한 두세 번 진행하고 보통은 임신 준비를 다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 말에 의하면 아기를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아니까 본인은 첫 생리 지나고 나서 바로 임신 시도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챗GPT로 검색을 해봤는데 소파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3개월에서 6개월 안으로 임신이 더 잘 된다는 결과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소파술 이후에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는 연구가 된 바로는 연관이 전혀 없다라고 밝혀졌다고 하니까 만약에 아기 준비를 좀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 잘 챙기셔서 뭐 한두 달 내에 다시 시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자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부터도 운동 시작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운동 아니면 하세요. 저는 남자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약간 갈갈갈갈 갈려가지고 근데 되게 스윗하게 말씀을 하셨고 기분 안 나쁘게 팩트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저도 이제 건강한 음식 위주로 먹기로 남편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밥 먹는 양도 줄이고 있고 야식 절대 안 먹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까꿍이 덕분에 술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sober, 완전히 깨끗하게 된 지 2달이 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간으로 다시 임신 준비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뒤져봤는데 간 수치가 높으면 출산할 때 마취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약 처방이 안 되니까 임산부들은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간 수치를 정상으로 떨구고 살도 많이 빼고 그 다음에 임신 준비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조금 임신 초기에 소식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게도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했었는데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되게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같이 너무 또 눈물 날 것 같은데 응원 해주신 분들도 많고 호르몬 때문인지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도 위로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받았던 감사한 마음들이 커서 물론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치만 나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런 거를 겪고 나서도 건강한 아기 잘 낳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가지고 저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께 의사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도 들었고 우리 같이 힘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도 주변 사람이지만 그 남편에게 되게 울지
고마운 마음이 커서 더 사이가 끈끈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 천사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지금은 아기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잠깐 뭐 놓고 왔다 아이코 하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절대로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눈물이 나면 그냥 팡팡 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편이랑 많이 울었거든요. 이렇게 잘 살다가도 이제 소식 전화할 때마다 눈물 나고 했는데 참지 마세요. 참지 마시고 팡팡 울고 그래야지 치료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없었던 일이야, 별거 아니야, 별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그래도 아기 천사가 한번 찾아와 줬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거는 그래도 임신이 됐다라는 거는 아직은 난임은 아니라는 얘기래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시도해보시고 남편이랑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곧 아기 천사를 만나시길 기도할게요. 저도 건강 재정비해서 기쁜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